네, 같은 월요일인데 지난주 월요일과는 온도가 다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시작합니다. 저는 어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오늘 허재부 앵커와 제가 색깔이 완전 정반대네요. 뭐 극과 극인가요? 뉴욕 증시의 네. 상승을 얘기하는 초록불, 아. 그리고 저는 국내 증시의 상승을 얘기하는 빨간불. 이렇게 딱 상승으로 오늘 기운 한번 무조건 상승입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쿨톤이라고 해가지고 네. 파란 계열이 많거든요. 집에 옷이. 쿨톤이라고요, 본인이? 저 쿨톤이라고 하던데? 누가 봐도 웜톤인데요? 아 그래요? 일단 무튼 뭐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네. 아니지만 파란색을 좋아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아침에 투자를 하면서 파란색 옷을 지향해야죠. 거의 뭐 주말 빼고는 주말에도 잘 안 입으려고 합니다. 자, 네. 오늘 시작은 빨갛게 물들었네. 아주 단풍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 노래 알죠? 빨갛게 물들었네. 여기까지. 파랗게 높은 하늘. 자, 오늘 코스피가 4% 그리고 코스닥은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주가 동반강세를 보이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얼마나 오르는 줄 알아요? 두 자릿수라고 제가 17%. 17%. 상한가 가겠어. 이러다. 뭐 뉴스가 있던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적 전망이나 네. 뭐 화장품 전반적으로 사실 그동안 실적이 수출 데이터가 워낙에 좋았는데 주가가 좀 덜 올랐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반도체 쪽이나 뭐 오늘 오르는 원전 이런 데다 관심을 갖다 맞아요. 보니까 화장품이 좀 소외를 받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좀 탈피하고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전력, 원전 그리고 오늘 또 금융 지주사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보이면서 벌써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또 7,000피를 외쳐요 또 시장은. 아이고 아니 뭐 우리 시장이 당연히 6,000피, 7,000피 가는 거 중요하지만 네. 외부에서 해외에서도 지금 7,500 코스피. 우리나라? 7,000. CT도 7,000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5천 받고 그 위를 보는 거지. 이렇게 횡보장세를 예견하는 뷰는 좀 점점 줄어들고 참 있는 진짜 거군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도훈 씨랑 저번 주 월요일에 네. 여러분 정말 폭락입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진짜. 일주일 만에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큰 날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아시아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야 다카이치 정말 인기가 좋다 했는데 자민당. 이 자민당 중의원 압승. 선거를 압승을 해서 이 개헌선도 뭐 훌쩍 넘었다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일본 시장도 좀 더불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의 남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되게 네. 첫 방송 개편하고 첫 방송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침울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오늘은 예. 우리가 이제 한 상 한 상 이렇게 반상을 쫙 차려드리고 네. 맛있게 좀 여러분 떠드세요. 이렇게 그래야죠.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예. 네, 다행입니다. 네. 아. 뭐 지난주에 일단 뭐 침울하기도 했지만 네. 새로운 구성이 좀 어색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몫으로 가져갈 테니까 네, 정보 네. 전달을 또 많이 네, 해주시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본업은 이제 컨설팅과 네. 저희 사내 주식 매매 전략 이렇게 그쵸. 좀 공급 드리는 것이 원래 본업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전화가 정말 한 빗발쳤어요? 20통 이상. 아 진짜요? 예, 저는 이제 그날 사도되냐고요? 네. 금요일 날 아닙니다. 그런 사도되네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네. 다들 이게 걱정해서? 끝인가? 예, 이게 아. 이 증시가 이제는 어떻게 될까? 정말로 좀 이제 캐비너시 때문에 망가지는가? 왜냐하면 사이클리컬하게는 보면 증시의 레벨 조정, 그러니까 추세 반락이 있을 때는 항상 금융 경색이 시작되는 시점. 아하. 근데 네. 이제 캐비너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촉발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금요일 오전에는 장중 저점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8월을 좀 기억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 금방 때문에 나왔죠. 지수가 8% 빠졌던 네. 상황들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체가 우리 지수를 8%나 빼놓을 리스크였을까?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워낙에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특정 트리거에 예민 반응을 했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많다 보니까 연쇄 청산이나 어떤 수급 공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24년도 8월에 분명히 봤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럼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그리고 이 빠지는 배경이 합당하신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있는가. 뭐 결국엔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그렇죠. 되는데 저는 금요일 저점 저도 상당히 좀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리즘 앞으로 더 늘어날 AI 트레이딩에 대한 하기 위한 우리의 사람의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높은 변동성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거든요. 그럼 저는 첫 번째 단기 대응 시점을 빅스 20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공포. 공포 지수가 20 정도가 돌파가 되면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자꾸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20 위로 올라갔을 때 빅스 숏을 사거나 지수를 사면은 누적 수익률이 6개월 내에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빅스 20일 때 터치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 대응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두 번째는 빅스 관점에서는 20일 이동 평균, 그러니까 20일간 연속으로 20에서 머무를 때는 장기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20일 이상일 때는 일단 1차 매수 대응. 네. 근데 그것이 장기간 이어지면은 일단은 그때는 늦었더라도 좀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네. 금요일에는 일단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레벨이에요. 레벨? 자, 금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캐비너시 말고 뭐 때문에 놀란 겁니까? 비트코인 급락, 은청산 맞아요. 이런 것들이죠. 네. 자, 근데 은은 일단은 그 직전 저점까지 고점 저점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었었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급락이 트럼프 임기 시작 전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뭐 3년 만에 뭐 근데 그 최악의 일가도 뭐 한 주였다. 팔았대요. 네? 그 일가도 예,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유발했었던 특정 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레벨이 어느 정도는 좀 왔다라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그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또 한 번 놀란 게 있었어요. 같은 날 네. 마이크로소프트 급락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도비 급락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상 물론 기술적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과매도권 터치를 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네, 한 번 잘 없는 시그널이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과매도권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발작했던 지표나 그 결과물들이 일단은 레벨이 저점까지는 왔다라고 해서 금요일은 일단 매수 대응이 맞는 것 같다. 되게 조심스럽죠, 저도. 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일단은 제 뒤에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의 장 반응을 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따라가야 되는 반등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익, 정치 환경, 그 다음에 유동성, 이 세 가지인데, 자, 유동성은 변수가 있죠. 하지만, 자, 첫 번째 이익.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은, 네. 총 최대장주니까요.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의 영업이익이 올해 140조 겁니다. 가장 부정적으로. 제일 부정적인 네. 보는. 140조. 컨센으로 보면 뭐 110조가 넘어가고 이제. 네. 그럼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의 영업이익 추정치 140조에 삼성전자의 20년 평균 확정 실적 11배를 곱하면 일단 1,400조가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밸류에이션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네. 따라가야 하는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아모레퍼시픽 너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화장품 바닥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자, 화장품 그리고 오프라인 이런 것들 보시면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빠지는 빅테크는 AI 피해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죠. AI가 선을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에이전트 AI 시대가 돼서. 자, 근데 AI가 화장을 해줄 수 없죠. 그렇죠.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예. 사실 예. 실제로 화장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맞는 AI가 말씀이세요. 햄버거 못 만든다고 지금. 그쵸. 맥도날드. 예. 네. 그러니까 AI가 그럼 피자는 왜 빠지죠? 아무튼 네. AI가 피자는 약간 양념이 팝업을 할 필요 수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오프라인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AI의 침해를 받지 않는 자유주역이라는 것도 앞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실제 그래서 최근에 월마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350석을 넘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압승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카이치 350석 개헌 시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카이치의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몰라요. 그런 얘기 전혀 했는데 몰라요. 돈을 많이 푼다? 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네네, 이 여러분들 정도밖에 몰라. 제가 이제 괜히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자,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를 끌었던 배경 뭐죠? 강경책이죠. 강경책. 트럼프한테 팔짱 끼고 막 이러고. 그거는 아니, 미국. 미국은 중국에 대한 중국에 엄청난 대한 강경책을 했죠. 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지율 70%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네. 개헌
저지선이라는 건 이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여러 가지의 정책 중에서 자, 우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딱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뭐야? 유동성 아니고요. 어. 뭐죠? 첫 번째, 음. 자위대, 그치. 지위, 격상. 아. 국방을 네, 헌법을 바꾼다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안 좋죠. 아, 기분 안 더 좋을 사이가 안 겁니다.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어. 소비세, 그러니까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 제로.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를 끌었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소비세를 0%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특히나 소비재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자, 화장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을 제로로 내려줬냐 이 문제가 아니고 네,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중 한 재화에서 0%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데 쓸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으로 나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네. 동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점, 이거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죠. 아하,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또 하나, 자,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지난해에 제일 뭐 저희 고객분들도 반응이 좋았던 것이 APR이었습니다. 네. 근데 APR을 제가 맨 처음에 1월에다 말씀을 드릴 때, 뭐 저는 이제 뭐 해체 결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 목표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좀 지금 말씀을 드렸고, 네. 시가총액이 1조 넘었죠. 네. 아하. 자, 그런데 APR의 내수 매출액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해외가 더 좋죠. 해외만 좋았습니다. 해외만 좋았다. 해외만 네. 좋았습니다. 국내는 뭐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어려움은 APR조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네. 하는 거고, 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모레퍼시픽의 지난 실적을 보면은 여전히 국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해외에서의 조짐들이 좋고 새로운 브랜드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화장품 기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치적인 우호적인 환경을 빼고서라도 지금의 주가가 3년 바닥권이거든요. 네. 즉 3년 동안 지금 이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닥에 대한 뭐랄까요,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구간에서 실적이 해외에서 돌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환경이 괜찮으니까 지금의 반등은 있을 법한 것이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저는 따라가는 반등이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네. 따라가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사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에스테틱에 뭐 글래시스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뭐 화장품 중에서도 달바 글로벌 같이 네. 요즘에 좀 뜨는 브랜드들 네.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전장을 좀 넓히셔서 낙관 편향을 살짝 하셔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저는 워시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양적 긴축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올라갈 건 오히려 코스닥입니까?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합당해요. 네. 완벽한 영업이익과 완벽한 주주환원의 콤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청문회를 통해서 경감이 된다고 네. 하면은 반대로 우리나라 코스닥 부양 정책과 함께 상당한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지방선거 전이죠. 예. 움직임이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보통? 뭐 정책적으로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지난주 광주, 뭐 인천, 뭐 이제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청주도 대구, 다녀오셨고. 네, 청주 다니고 네.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뭐 은비값이 밑값이 배추도사 너무 무도사 오랜만이다. 같은데 배추도사 무도사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네. 다 이렇게 줄을 서 계세요. 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다 줄을 서 계시거든요. 줄을 늘 선다라는 의미는 늘 고민이 많다는 거죠. 시장 좋아도 아니요, 안 계속 좋아도. 들어와요. 신규 계좌가. 그 말씀에 네, 드리군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 직원들보다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 성과급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요? 진짜 네, 네, 네. 그런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다른 회사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1조 4천억을 1조가 넘었는데 넘으셨다고? 소고기 문제는 드시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소고기요? 돼지고기 먹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아, 지금 최근 15보름 동안의 거래 대금이 작년 말에 2배 나오고 있어요. 이 작년- 보름 동안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예, 한 달 예. 동안보다 지금 벌써 2배 뛰어넘었다는 네, 네.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한번 제가 조정받으니까 잘 생각해 기회다 보시죠. 보는군요.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코스닥을 부양해야 하는 명분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명분?
국가적인 문제. 음. 성장주는 다 코스닥에 상장하니까. 네. 국민성장 펀드로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AI, 바이오, 뭐 헬스케어 여러 가지 신성장 사업들을 네. 코스닥이 정상화되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거래 대금은 코스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세수는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더 많이. 나오죠. 아, 그럼 이게 진짜 일타 쌍피. 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권주나 이런 네. 것들도 굳이 코스닥을 150 뭐 레버리지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야, 그렇게 직접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수적인 분들 그리고 토탈 리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증권주로 대응을 하셔도 네. 얼마든지 상관없다. 차라리 돈 버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코스닥 부양 정책은 여러분들 그냥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세수를 위해서 코스닥 부양 정책은 1타 3피입니다. 3피. 네. 일타 쌍피가 아니라 예, 삼피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부양이 될 것이다. 저희 그리고 죄송한데 저기 네. 사장님 마무리 해주시고 저희가 오프닝 아직 지금 코너 시작. 예. 아니 그래서 그냥 요거는 네네. 이제 저희가 지금 되게 긴급하잖아요. 네. 넘어갈 시장이 거야? 급등해서 그냥 네. 넘어가고 이제 이야기 더 쭉 풀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코스닥을 사려고 하는데 네. 코스닥의 뭐 개별 종목들, 뭐 오늘 오르는 화장품이나 뭐 다양한 뭐 부품주나 이런 것도 사도 되지만 네. 증권주를 사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지수 투자하거나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직접 그렇죠. 공략은 지수, 네. 간접 공략은 증권주. 예. 어. 증권주가 되게 완만해 보이죠. 증권주는 뭐 NH.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자사 추천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아, 그래요? 하지만 NH투자증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증권주도 사실 오늘 두 자릿수 넘어가는 예. 지금 상승률 보이는 아니, 와. 것들도 네. 있어요. 사실 뭐 미래에셋은 워낙 많은 분들께서 증권주 플러스 해가지고 스페이스X 이 모멘텀이죠. 우주항공이 좀 묻어 있다고 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일반 증권주도 정말 지금 힘이 좋습니다 요즘에. 뭐 얼마나 예. 올라요? 지금 그냥 뭐 볼까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와 예. 지금 보니까 SK증권도 잘 5%, 키우네요. 삼성증권 잘 크고 5%, 하나투자증권 4%. 삼성증권도 말씀하셨었어요. 사실 어. 삼성증권 증권사로서에도 매력이 굉장히 있지만 삼성그룹의 어떤 그쵸, 그쵸. 예,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을 하면 맞아요. 예.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하겠죠. 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오늘 원래는 매크로 얘기 쫙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시장에 짚어봐야 될 게 너무 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이번 주에 사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고용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시장을 또 힘들게 할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아니면은 좀 괜찮아요? 무난해요? 근데 저는 한번 맞은 매는 사실 계속 맞게 되면 덜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는 늘 막 아픈데. 그래요? 저는 맷집이 점점 좋아지는 것 그래요?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냐면 마찬가지로 24년도 8월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후에 네. 그 공포가 잔존을 했었어요. 네. 우리가 좀 이제 한 2년 지나보다 보니까 네. 잊었는데 그때도 시장이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3월 초반에 있을 캐비너시 청문회 네.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월 초. 네. 그러면 어떻게 3월 초에 그 청문회 이슈 때문에 2월 지금은 뭐 변동성이 있고 반등하지만 좀 약간 관망하는 심리가 2월 중순 이후에 설 연휴 지나고 난 있을 다음에 수 있죠. 펼쳐질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캐비너시라는 사람에 우리가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결론은 양적 긴축할까봐 고민하는 거죠. 맞죠. 자 네. 그러면 어떤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되든 과거의 연준 의장이 새롭게 임명됐을 때 시장의 지수를 떠나서 네. 변동성 지수는 어땠는지 이걸 보면 되거든요. 그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뒤에 말씀해 주신다고요? 바로 자료 뭐부터 진입을 언제 만날까요? 할까 고민했어. 자료 진입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네, 사실 준비해온 자료 저희가 많으세요. 네. 주식 반상의 이슈 반상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예. 케빈 머시 시대가 패닉할 만한가 아니면 머니무브 시대 시그널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두 가지의 질문이 네. 미국과 한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이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캐비너시 시대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것이 그냥 이제 우려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발작으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네. 자, 근데 이 캐비너시의 발작이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됐냐면 비트코인이나 은과 같은 레버리지 자산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산들이 왜 빠졌는가? 결국에는 제가 그 경로를 한번 기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론자.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그리고 팬데믹에도 저렇게 상당히 글로벌 위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적 완화를 되게 비판했었던 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달러 경색이 되는 것 아니냐, 시중에서 달러를 안 풀어주는 것 아니냐, 또 나아가서는 자, 캐비너시 시대에 한번 경제 위기가 올 텐데
자, 그때 달러 안 푸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키워드에서 발작 버튼을 눌렀던 것이 원자재는 암호화폐였었던 네.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연쇄로 실제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5조, 3조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 증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뭔가 의미 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나가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나간 시점만 놓고 보면은 네. 과거에 엔크리 트레이드도 그렇고 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서 터진 걸 우리나라에서 메꿔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는 올해 수익률이 올해와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네. 할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동성도 예탁금도 너무 많고 외국인들이 가격을 덜 내리고 팔 만한 제일 좋은 게 한국 시장이었던 거죠.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구나. 있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정말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네. 하는 트리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환율이었을 거예요. 근데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자,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상이익이 되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동성의 발작 함정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고 이런 정도는 쉽게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자, 제가 몇 주째 강조를 드리는 것은 자, 지금은 전통적인 매크로, 그러니까 케인지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트럼프 케인지언이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이 새로 태어난 AI라고 하는 매크로 환경을 만드는 산업이 있는데 네. 이 산업에 대해서 현재 연준 의장과 앞으로의 연준 의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럼 현재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 버블이다. 안 좋은 것은. 자, 두 번째로는 차기 연준 의장이 이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것 같다. 네.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면은 최악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지금 현재 연준 의장, 제가 이게 밑에도 오타놨네요.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은 AI 기업들이 이미 수익을 내서 네. 과거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다르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거 아마존 하락 배경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네. 자, 플랫폼 기업이 이제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점유율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그래요? 굳이. 이제까지는 적정 돈 버는 거 대비로만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전반에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보다는 그냥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캐펙스가 불필요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들에게 악재일 수 있으나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 투자가 늘어나니까 돈이 도니까. GDP 성장률을 늘릴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파월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닷컴 버블과 다른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고 그 캐펙스 기반으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뭉뚱그린 얘기고요. 자, 어떻게 좋아지냐?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많이 안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인건비, 고정비가 그쵸, 줄어드는 그쵸. 효과.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데 비용 쓰는 대신 네네네네. 인건비를 줄일 수 맞아요. 있다. 그 말은 또 하나가 있어요. 시계열이 짧아진다. 시계열이 예, 짧아진다. 연구 개발과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빨리빨리 요 시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종종 드렸었는데 12개월 포워드가 아니라 24개월 포워드로 봐야 되는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양산하는 데까지 시계열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돌이켜 보면은 먼 미래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골디락스로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네. 연준 의장이 아니라 이혁진 차장이 또 하나 기대하는 게 있는데 자, AI를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환경. 네.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선의 인프라가 있어야 아프리카도 쓰고 AI 소프트웨어가 공급되고 네. 뭐 사실 미국 거 못 쓰면은 중국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후진국의 경제들도 어느 순간 굉장히 빨리 올라갈 빠르게 거라고 생각해요. 성장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새로운 소비 계층도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근데 제가 그냥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예전에 NFT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제일 많이 먼저 거래가 되는 곳이 동남아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 인프라가 없어서 못했던 이런 경제들이 네. 새로운 인프라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용 가능해졌을 때는 그로스의 비율은 후진국이 더 많이 나온다. 후진국은 좀 개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도국이 훨씬 더 빨리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소비 계층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 예, 기술은 이쪽이 줄겠지만, 네. 예, 공급은 이쪽이 사겠지만, 실제 선진국이겠지만, 예, 그렇게 새로운 강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AI를
이렇게 편협하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먼 미래에 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네. 지금의 변화가 어떻게 반영될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러니까 것이 이거를 하루하루 우리가 이슈 네. 오면서 이거 비용 늘었네, 네. 매출 증가율보다 네, 네. 비용 증가율이 높네, 막 이런 거를 따지는 거 말고 네. 좀 약간 우리가 이 메타인지라고 하죠. 네. 시장을 좀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줄 알고 좀 크게 바라볼 줄 알아야지 투자가 가능할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약간 스티븐 호킹이 돼야 돼요. 스티븐 호킹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그분처럼 똑똑하지 와, 못해가지고. 저는 주식창을 제 눈앞에 두고 네, 이렇게 네. 안 돼, 있었는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투자하면은 네, 심장 쫄리고 아. 이거 투자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케비노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지나갔는데 음. 그린스펀주의자인데 이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 후반부터 네. 되게 오랫동안 연준의장을 하셨죠.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기억하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낮은 금리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린스펀은 실제로는 왜 케비노 씨가 그린스펀을 닮고 싶다 뭐 이렇게 보통 종종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린스펀이 굉장히 산업 데이터를 열심히 이제 마치 주식하는 사람처럼 애널리스트들 많이 보고 네. 지금은 생산성 증가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금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이다. 네. 라고 해서 양적 완화 버냉키가 했지만 사실 생산성 증가를 근거로 낮은 금리를 유지했던 것은 그린스펀입니다. 자, 그러니까 케비너 씨를 양적 긴축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네. 최근에 저기 산업 쪽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쿠팡의 이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 쪽에 이해가 빠삭하다고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이해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본인 이야기도 있고 낮은 금리를 상당히 부스팅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장표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용 시장에서는 고민이 있다. 인력을 살 것인가, 네. 메모리를 살 것인가.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네, 것처럼. 메모리 사야 돼, 메모리. 예, 예. 야, 근데 너무 또 참 인간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면은. 네. 예, 근데 어쩔 메모리, 수 없는 네, 시장 이겨야죠. 상태에서는 네, 메모리를 이겨야죠. 이거 그래프 장표 한번 설명 예, 좀 한번 해주세요. 봐주시면은 예. 제가 보시면 이 신규 고용 공고 건수요. 구인 공고 건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우하향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레벨은 팬데믹 이후 최저점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언제 이게 좀 레벨 다운이 됐었는가? GPT 3.5, 제미나이 1.0 됐을 때 직후 1년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네. 자 근데 보시면은 지난 11월 저는 약간 뭐랄까요 어떤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선이요? 자 11월부터 이제 각자의 범위를 넘나드는 업그레이드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GPT는 사실 법인 사업을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로드가 워낙에 개발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네. 개발 도구로 너무 적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클로드를 저격할 수 있는 코파일럿을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이제 제미나이를 공격하기 위한 네. 또 다른 아마존이나 다른 어도비를 공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일의 범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지금부터는 아마 고용주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쓰는 게 맞나? 메모리를 사는 게 맞나? 근데 사람을 한 명 자르면 메모리를 몇 개 사는 거지? 이게 냉정하게 그렇죠. 예, 냉정하게 아.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할 때가 이제 왔어요. 지금은 왔는데 왔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주니어들이 잘리고 있죠. 아니 뭐 고용을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고용주들이 그 다음 내년에 생각하는 야 이거 고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던 사람들도? 고임금 사람 몇 명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를 예. 더 많이 쓸 수 있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점점점.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임금의 어떤 예전에는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었죠. 임금의 네. 분포가 지금은 제가 자주 주장을 하는 건데 몸값이라고 하는 거는 슈퍼스타가 축구처럼 네. 이렇게 되는 사이클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쏠려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동 앵커님처럼 슈퍼스타들은 돈을 아, 많이 받고 경제방송계에서 지금 거의 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값이. 사실 예, 제가 예. 지금 벌써 17년, 18년째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좀 그러게요. 많이 좀 됐어요. 네. 이런 자리가 사실 위태로워야 되거든요. 예. 뉴페이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제 모든 산업계에 이런 자리가 더 오히려 쇼티지예요. 오래 예. 유지할 수 있다. 맞아요. 저희가 주식으로 보면은 DB하이텍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뜻이죠? 네. DB하이텍이라면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웨이퍼가 네. 전 이제 그 메모리나 이런 네. 쪽을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퍼 작은 웨이퍼들이 상당히 많이 쓰지만 네. 차량용 반도체나 네. 이런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니치 마켓이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많이 없었죠. 새로 하려는 사람도 없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DB하이텍의 비즈니스들이 갑자기 아무도 공급을 안 하네. 근데 수요가 좋아지니까 네. 그 시장을 좀 많이 먹었던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약간 그러한 어떤 동질감들이 네. 있지 않나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고용주들의 고민은 자, 인력을 살 것인가 메모리를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인데 네. 최근에 보면은 고용 현황을 보면 그냥 메모리를 사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력 대체 가능한 AI가 대체 가능한 인력의 범위들이 높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어서 고용의 둔화 그리고 금리의 인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넘어가서 이제 한국 말씀 좀 한국 드려보면 이야기 네. 좀 해보죠. 네, 네. 우리나라 머니무브 시대. 음. 머니가 지금 코스닥으로 더 네. 간다라는 그런 말씀 앞서서 잠깐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머니무브의 현상은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은행 예금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밑에 보시면 1차 머니무브에서는 자, 이번 달에도 바로 RIA 제도가 추진이 돼요. 아, 리아 2월부터 계좌. 시작인가요? 네, 네. 자, 근데 지금에야 100% 맞아요. 맞아요. 예. 1분기. 그리고 1분기 때 100%, 2분기 때 80%, 네. 그 다음부터는 50%밖에 뭐 되기 때문에 50% 까지. 하실 분들은 다 아. 1, 2분기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암호화폐도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암호화폐 빠지는 것 중에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코인에서 많이 빼서라는 그렇죠. 그거 통설도 빼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네. 코스피 아. 투자해야죠. 네, 맞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우리 증시가 나오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이 암호화폐에 그래서 실제 해외 계정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계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된 지 한 2주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래서 이것도 구글, 몰랐네. 구글에 가셔서 어. 해외 계정을 이제 바이낸스 계좌를 틀려고 하면은 네. 안 됩니다. 이제 왜 안 돼요? 미신고 계좌잖아요, 사실상. 아. 세금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만들기는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거는 상관없는데 네, 네. 앞으로는 못 만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 몰랐네. 그러니까 그러다 그건 보니까 몰랐다, 진짜. 결국에 정부의 어떤 정책은 자, 예금이자 보다는 배당 받으시고 부동산 투자 보다는 주식 코스피를 하시고 네. 암호화폐에서 코스닥을 하시라. 라는 걸로 저는 이제 약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암호화폐 아무것도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암호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네, 암호화폐를 또 약간 음지에 양지화 시켜서 제도화 시킨다 이런 얘기도 같이 맞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국내 거래소에서 하는 것은 뭐 세금을 걷고 양지화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외 IPA는 그 저기 바이낸스는 안 된다. 신규는 그쵸, 안 그쵸. 된다 지금 그쵸. 얘기를 하시는 음지의 거잖아요. 영역을 더 가지 마라라고 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머니 부분은 이거 같아요. 결국은 부동산 아, 이야기를 부동산 정말 하는 세게 것 같아요. 발언하시던데요. 지난 주말에 네. 기사에 강남 뭐 매물 많이 나오더라. 맞아 네. 맞아. 아. 하나 샀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개 보고 있죠. 네. 200억짜리. 보고만. 매물만 되지 않으면 되죠. 매물 나오면 뭐예요? 자, 누가 지금 사? 보시면 네. 저도 이제 뭐 사실 부동산 얘기를 종종 했죠. 자, 이제까지는 저는 정책이 부동산을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아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속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특히나 지방 분들, 그러니까 이건 서울에 사는 분들의 움직임은 없죠. 네. 내가 거주 부동산이기도 그쵸, 하고 그쵸. 지금 타겟은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투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주택을 매수해 놓았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걱정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30% 올라가고 5% 빠진 거예요. 호가 자체는. 네네네. 근데 위에도 체결된 것도 아니고 체결된 거 때문에 호가를 올려놓은 것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래가로 시장이 조정 나올 분위기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강남의 일부 매물이 조금 쌓이고 있고 호가도 한 5%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으로 사실 이번에 돈 많이 버신 분들 그렇죠. 중에서 네. 네. 자산가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걸로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이 네. 정말 수익을 많이 보셔서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강남 얘기하면서 이거 누가 사 있는데 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네, 모르는 네. 그 부자들의 네, 세계. 저는 알죠. 아, 그쵸, 많이 저희 보셨을 본업이죠. 거 아니에요. 고액 네, 자산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네. 우리나라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머니 무브 특정 제일 이상 뭐 잘하시죠. 허들을 필터를 했지만 그 고객 자산가를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을 한 3명 하면 제가 그쵸. 들어가지 않을까요? 차장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의 생각을 저는 많이 이제 네. 듣죠. 어때요? 집 사신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자산이 주식 자산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부담이니까 집을 사야겠다. 이건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거는 멈추셨다. 예, 네. 그냥 오히려. 지금 사는 집 있어도 되겠다. 네, 투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뭐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지 뭐 이거는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약간 지방 분들이 일단은 반응하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여유 자산들을 주식으로 더 투자를 해야지라는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네. 생명보험에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과세, 뭐 3% 4%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에 가입했던 네. 것들. 그 법인 해가지고 막 부자분들 막 이렇게 엄청 하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건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고 그 돈이- 넘어오신다. 예, 그러니까 비과세 절세 상품은 주식이 매력이 위험하고 없는 어. 절세가 안 됐기 때문에 갔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를 해주고 네. 50억까지 양도소득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제가 객장에 많은 분들이 줄 서서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저희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네. 뭐 객장에 뭔가 종교인이 나오시면은 꼭지다. 종교인이 대기하는 저기 승복 입으시고 예. 아 수녀님들이 자. 오시거나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보통 자산의 맨 기저에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바치는 거죠. 네. 우리 암호화폐로 치면 고래라고 하는 네. 분들. 자, 그런 고래들이 주식 자산의 비중을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새로운 자산의 형성 시기로 예상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어. 그분들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5,000p 작년에 2,000대에서 5,000대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이 고점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앵커분들도 잘 들으셨으면 네. 좋겠는데, 자, 부자들이 기술적 매매예요. 아니죠. 펀더멘탈 매매하죠. 그리고 네. 단타 치나요? 아니죠. 장기 투자 대부분 네. 물론 일부 분들은 단타 칠 수 있겠지만 예. 네. 근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채권도 단타 치니까요. 네. 자, 제가 올해 가장 유심히 봤던 거는 환율이 약세되는 구간에서 주식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예전에 전통적으로 환율이 약세되면 주식이 빠졌습니다. 네. 매매하니까. 근데 지금은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식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탁감이 쌓이고 이런 거는 처음으로 내 자산으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시장을. 네. 네. 들어오다 보니까 배당을 보게 되고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고 네.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AI는 비가역적인 변화다. 네. 이제 시작일 수 있는 거죠. 네. 먼 미래에 됐을 때는. 두 번째, 이번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책은 돌릴 수 없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뿐 아니라 네. 다음 정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왜냐, 주식을 해본 사람의 숫자가 아마 잘하면 1,700에서 2,000만 명까지 갈 텐데 네. 이 유권자들을 돌릴 수 없어요. 야, 그러네. 이러면 승리 못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논리는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주주 환원의 규모와 세후 배당, 세후 손익을 생각하면 네. 다른 자산보다 낮다. 자, 예를 들면 국채 내가 10년짜리 갖고 있어요. 종합과세입니다. 네. 배당을 뭐 똑같이 한 4% 받는다고요? 이거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죠.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한 이 세후 배당액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산의 금융자산의 수익도 세후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가져가면서 생기는 세후 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사이클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자산가분들이 그냥 팔지 않을 네. 이 기저자산을 계속 쌓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고점, 저점,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되게 새로운 시장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네. 우리 저기 도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고액 분들은 네. 변동성이 심한 시장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럼 펀더멘털이라든지 차질 개선이 정말 이제 되어가고 있나 아니면 거의 다 됐나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들긴 하거든요. 여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완전히 됐다. 완전히 됐다. 코스닥은 이제 해야 한다. 어. 자, 왜 그러냐면 결국에 코스피가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제일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해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을 손해를 본다거나. 네. 근데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장치는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인적 분할조차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네.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의 요구가 커질 것이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을 높여서 내가 연봉에서 여기로 배당으로 받는 것이 이익이 됐어요. 그분들한테 50억 연봉 아. 받으면 절반 세금인데 배당으로 받으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개인 주주나
그다음에 대주주나 이해상충 관계가 없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법 1차 개정입니다. 저는 사실 3차 개정은 뭐 사이드 이펙트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중요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 변화가 있을 수 있냐? 이번 주총에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 3월에 주총에서. 주총이 네. 그래서 24년도의 배당 성향과 25년도의 배당 성향을 본 외국인들은 네. 엄청난 충격을 저는 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외국인들도 다 있겠네. 그거 확인하고 어. 지금 들어오려고 네. 대기하고 네. 있는 자금들이 지난주에 많대요. 은행주가 안 빠지고 은행주가 음. 올랐어요. 네. 네. 뭐 때문에 올랐냐면은 주주 환원 때문에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응하는 지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은 그럼 됐냐? 자, 코스닥은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높은 거를 근거로 공매도 칩니다. 기관은 참여를 안 해요. 그럼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수급이 개선이 돼서 하다 보면은 우리는 테슬라는 또 언제부터 돈 벌었습니까? 지금 100배 이상인데요, 지금도 PER로.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은 다 비싸, 테슬라는 좋아. 이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면 쟤는 비즈니스가 될 거니까. 네, 그럼 그 비즈니스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그 전에 밸류에이션 높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코스닥 시장의 그냥 애매함을 벗어내려면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 100배는 되고 코스닥에 있는 PER 100배 안 된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이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이슈 때문에 코스닥 부양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혁진 차장님에 대한 네. 저분한테 돈 맡기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름도 가르쳐 드렸고 지금 뭐 이 방송 너무 소중하다, 예, 뷰 예. 너무 좋다, 그렇구나. 신뢰도가 높다 이런 댓글들 뭐 오랜만에. 아니 근데 원투데이입니까? 이혁진 차장님 좋았던 날이? 네. 근데 또 막상 또 그동안에는 귀 안 기울여서 그냥 듣다가 오늘 아, 근데 저도 유독 지금, 귀를 기울이시는 것 쏙 같아요. 빠져드는데 자 일단은 잠깐만 저희가 그러면은 네. 홍보 멘트 좀 아니 드리고 이분을 그래서 직접 만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네. 사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도 아, 네네. 사실 많이 이야기할 거라서 어디서 하죠? 아 저희가 여의도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죠? 여의도에서 2월 10일 날 네. 내일이죠? 바로 내일이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지금 아직 전화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게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 다 전화하실 거예요. 거의 오늘 네. 콜센터 직원처럼 맞습니다. 전화를 다 돌릴 거기 때문에 네. 중장기 보유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식 주제로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출동하십니다. 저희가 여의도 금융센터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할 때는 네. 아 조금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좌석 해놨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 먼저 해주시고 내일 늦지 않게 조금 한 30분 정도 일찍 오시면은 저희 이혁진 차장님 먼저 또 도착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요? 만나셔가지고 그래요? 영화 배우보다 또 실물 정말 빛납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또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사진도 손을 잡아요? 손도 한번 알겠습니다. 잡고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코로나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2월 10일 내일 바로 오후 3시에 열리는 세미나 여러분 지금 바로 영상 하나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신청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계신 분들도 오세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시간인데 중요한 건 또 우리 훌륭한 PB분들이 그렇죠.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되는 포트폴리오도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 좋은 시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어서 이혁진 차장께서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 더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주 미식 한 상 열어주시죠. 자, 아침밥은 걸러도 이번 주 미식 한 상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죠. 차장님 오늘의 미식 한 상 올라올 미국 테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변동성은 미국에서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변동성 이벤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소프트웨어. 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이 AI의 피해주와 그리고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금요일에 걱정했던 거, 월요일날 괜히 불안한 거, 이게 이제 변동성 이벤트예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연준의장 교체 사이클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옐런, 파월, 그리고 이제 버냉키 이 당시에 빅스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평균 내어 한번 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평균 내어 보면요, 연준 위원장이 5월에 이제 임명이 될 텐데요. 네. 취임을 한 다음에 직후에 60일 정도, 2달 정도는 빅스가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불안감은 연준 의장 취임 직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취임을 하면은 변동성은 과거 평균 2달 정도는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좀 봐야 할 이벤트는 아까 제가 사실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원의 인준 청문회 3월 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근데 3월 초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베센트가 이 워시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좀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AI 산업이나 기존의 경제 새로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경제 구조 이거에 핏한 인물인지 확인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비관보다는 좀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 선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5월의 변동성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네. 그 변동성이 조금 재부각될 수 있는 거는 저는 8월, 9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자,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월 이후 6개월 이제 60일 정도는 변동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중간 선거에 대한 임팩트가 가장 컸던 것이 과거에 40년 평균으로 보면은 9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 또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직전 이때는 사실 이제 여태까지 보면은 지수가 월간으로 보면 제일 좋지 않았었던 시기가 9월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전략은 뭐 업종으로 말씀드려보면 저는 뭐 6월 정도까지는 괜찮긴 하겠지만 네.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4월 정도에 변동성도 높아질 때 조금 수익 실현, 수익 실현 하실 수익 실현 좀 분들은? 하셔도 될 네.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반등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좀 반도체, 증권주 이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9월에 예를 들면 좀 대응을 한다, 매수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 지주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의 흐름 때문입니다. 네. 이 약간 얍삽한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자,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추정치를 냈을 때 우리는 사후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사전적으로 어떻게 추정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살펴보면 제가 아까 추총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배당 성향 다 나올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연말로 반영됐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익들이겠죠. 네. 근데 이익 제일 많이 늘어나는 친구들이 누구죠? 반도체겠죠. 근데 반도체의 높은 이익을 그 다음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지주사겠죠.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제일 좋은 그로스가 제일 높은 네. 친구들이 반도체라면 네. 내년에 순이익이 제일 좋을 수 있는 거는 반도체가 주는 배당을 받는 받는 지주사다. 지주사일 수밖에 없는 뭐 거예요. SK 스퀘어라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SK스퀘어나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네. 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날 거냐? 자, 배당 총액은 3배. 이게 되게 3배나 이러는데 네. 전자가 영업이익 3배 늘어나잖아요. 그럼 배당 성향 유지가 하면 배당 총액 3배 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연중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네. 예? 주총에서 주주사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주주환원 계획을 새로 발표하거나 이러면은 추정치를 주총 이후에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이 바꾸기 전에 어느 정도 예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올해 이익의 주인공은 반도체. 네. 그다음에 내년에 순이익의 주인공은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9월에 예를 들어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과 지주사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AI 얘기를 할 수밖에 이거 없는데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저는 너무 네. 사실 좀 뭐 새로운 용어 사스포칼립스 뭐 이런 얘기도 네. 좀 들리고 아유 또 공부를 해야 되네 싶은데 예. 그러니까 AI가 너무 똑똑해지니까 지금 네. 관련된 기업들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루겠지만 네. 일단 AI 기업들이 전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뒤에 다룰 시간이 없어요, 차장님. 51분이네요. 51분이네요.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예. 그러면은- 너무 이야기가 폭발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시간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도비랑 로블록스 주가가 완전히 사실 급락했죠? 뭐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여기에는 각자의 영역이 다르죠. 하나는 뭐 이미지, 네. 그리고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 세 번째는 게임 게임이죠. 산업. 예. 자,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났는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최근에 보시면 AI 기업들이 비즈니스 새로 내놓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자, 클로드 결국에는 코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네. 근데 여기에 MS 오피스 도구를 통합을 해서 자, 지금 클로드 안 쓰시죠? 안 써봤어요. 내가 그거 네. 쓰면은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개인정보 다 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개인정보가 다 털리고 근데 어차피 다른 거 다 털리는데 어쨌든 간에 소중하죠. 네. 네, 근데 클로드 코워크를 써보면 그 신세계가 열립니다. 어떤 신세계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내가 금융 관련한 리서치 종사자다 네. 라고 해서 그 입력값을 해놓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알아서 엑셀링을 해가지고 원 데이터를 바꿀 수 있게끔도 해놔요. 야. 너무 편하네. 네, 이건 제미나이는 안 합니다. 이제 네. 저희 커만 안 따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실제로 되게 해봤는데 네. 안 닫으셔도 돼요. 와.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면은 클로드는 네. 코파일럿으로서는 진짜 대박이 났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GPT도 마찬가지로 이 코덱스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원래는 클로드가 개발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툴인데 지금 오픈 AI도 이 개발자들을 위한 AI 기능을 계속해서 첨가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자가 더 많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숫자가.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시리에 장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렇죠. 애플. 예, 이제는 애플도 제미나이 기반의 AI를 구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삼성도 애플도 다 제미나이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음. 아니 이러면은 이제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적어도 구글은 큰 돈을 벌면서 이제 수익화하는 AI가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유동성 리스크가 좀 있긴 했었죠. 그 XAI가. 근데 스페이스X 합병이 되면서 여기가 IPO 하게 되면은 그냥 다 유동성 리스크는 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AI에 우리가 이제까지 걱정이었었던 우려가 끝나는데, 문제는 이 AI들의 전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아마존과 월마트의 주가가 전혀 다른 향방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점은 아마존과 월마트의 매출액이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거의 똑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때요? 영업이익은 차이가 나죠. 어. 자, 근데 사실 이제 매출 볼륨이 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존과 월마트는 항시 롱숏 관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마존은 지금 이제 AI 커머스가 들어오고 여태까지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도 됐었던 캐펙스가 써지는 건데, 월마트는 밸류에이션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 월마트의 이커머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부각을 되면서 네. 거기서 막 30% 그로스가 나오니까요. 거기서 오히려 AI 피해도 딱히 없는데 이커머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반응이 하고 있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이게 필수 보고 소비재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마트가. 지금은 필수 소비재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프라인 유통 업종들이 올라가겠다 제가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새벽 배송도 허용해 준다고 맞아요. 하고 된대요? 격주로 쉬는 거 뭐 이런 네, 것들도 지금 다 풀어준다고 네.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제2의 쿠팡을 찾는 것보다는 진짜 유통가의 활기가 돌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PBR 0.3, 0.4 이런 기업들이에요. 풀리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과거의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이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았던 맞아요. 정책들이 사실상 쿠팡 양성 정책이었어요. 육성 정책. 그렇죠. 근데 저는 정부가 이 문제 의식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쿠팡 까기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자, 솔직히 우리가 지역 상인을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 미국에 상장된 종목을 위했잖아요. 근데 이런 미국 상장 종목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통적인 유통사들 네. 별로 이제 쿠팡만 네, 좋은 거죠. 네. 너무 이렇게, 규제가 많아.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다 풀어주자. 규제를 다 완화해서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주자. 라고 저는 이런 인식으로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통사들도 밸류에이션 회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피해주에 대한 자유로운 영역.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때요?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존이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월마트가 올라갔는데 네. 사실 월가에서는 또 아마존을 탑픽으로 꼽는 IB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이혁진 예, 예. 차장님은 앞으로의 월마트 행보와 아마존 뭐 둘 다 좋다 혹은 어디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사실 낙폭 과대 영역까지 빠지긴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써야 되는 주체는 아마존이다. 네. 네,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워낙에 쌌다가 밸류에이션을 다시 받고 있는 구간이고, 네. 사실 지난 해에 나스닥 100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주가 올라간다고 월마트가 소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기술주 안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것도 참 신기해요. 네, 굉장히 기사 네. 제목이 망한 줄 알았던 월마트가 네. 돌아왔다 막 네,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예. 그렇고 사실 물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허쉬 초콜릿이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초콜릿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마치 어떤 분들은 기고를 할 때 비만 치료제 때문에 허쉬가 안 나가고 그렇다는데 매출에 문제 없었어요. 피자는 안 나갔습니다. 콜라 근데 막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코코아 가격이 급등했었거든요. 그쵸, 원재료 원재료가. 가격이. 네, 허쉬는 너무 심플하게 코코아를 많이 쓰는 회사인데 음. 코코아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익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의 매출이 제일 중요하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낮은 밸류에이션이 리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성향상 네.
단기 아마존의 반등, 장기 월마트의 재평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오늘 뒤에 방송이 없긴 하지만 네. 최대한 이제 뭐 더 11시 배울까요? 넘어도 돼요. 어. 이제 예. 한번 얘기해 보죠. 오늘 이제부터 뭐 뭐랄까? 끝장 방송. 인조리 타임이라. 죄송해요, 제작진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핵심만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네. 예. 자, 지금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제가 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한국의 밸류에이션. 자, 반도체는 익스트림 피어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는 익스트림 그리드가 아니에요. 네. 네. 밸류에이션이 하단이에요. 진짜 싸요. 엄청 쌉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쌉니다. 예. 자, 제가 이거를 싸다라고 하는 것을 비싸면 나머지 코스피가 비싼 거고요. 네. 삼성전자는 싸다.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장표를 어제 밤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24년도와 25년도, 26년도의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시죠. 네. 이게 제가 순위를 매겨봤어요. 글로벌 기업과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에 넣어가지고 순위를 매겨봤는데, 자, 보시면 24년도에 순위 없죠. 없습니다. 예. 25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12와 13위, 12위. 예.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원화를 한번 달러로 바꾼 정도 네. 순위가 됩니다. 근데 지금 26년도에는 삼성전자가 5위 등극을 하고 하이닉스가 7위 등극을 했습니다. 컨센 기준으로 보면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른 회사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AI 강자 알파벳이 1위로 올라가고 엔비디아 인프라의 핵심인 엔비디아가 지금 4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반대로 기존의 전통 강자 애플이 3위로 내려왔네요. 3위로 푹 하고 떨어진 네.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팀 예. 자, 지금 쿡.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월마트가 이게 순위에서 밀립니다. 네. 비자가 순위에서 밀려요. 네. 자, 여기서 느껴지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뭘 느껴야죠? 캐펙스의 시대는 오고 소비의 이익 기업 비중은 낮아진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이제 미국의 정부가 민간에 돈을 풀고 민간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소비를 부양해서 쓰는 경제 모델은 끝. 네. 기업한테. 기업한테 직접 쏴주고 캐펙스를 유발해서 패권을 가져오는 시대의 시작. 자, 그러다 보니까 캐펙스 종목들이나 AI 종목들은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네. 소비 관련 종목들의 순위는 계속 떨어지는 네. 상황이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강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의 지금 영업이익은 어쨌든 탑 10 네. 안에 탑10 들어가는 안에 건데 두 개가 들었는데 문제는 자, 미국 다른 기업들 한번 보시면은 미스매칭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그래. 11계단, 17계단 미스매칭이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위와 시가총액 순위가 되게 많이 다른 상황이다. 근데 네. 문제는 27년도에 만약에 이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면 미스매칭은 더 심해지는 거죠. 괴리가 많이 생기게 되죠. 예. 실제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그리고 구도로 한번 보시죠. 야,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이익의 순위는 올라가죠. 하지만 이 기업들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고 네. 그 비용이 써지는 곳은 우리 기업이. 결국에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기업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그렇게 올랐을 네.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달라진 변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그냥 적정 밸류에이션이다.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고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형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좀 보여드렸다. 여전히 투자 말씀드립니다. 매력도가 반도체 쪽에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거버넌스 개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주주환원 계획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사주 소각 나왔고요. 코웨이랑 KB금융이 또 마찬가지로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주총에서 더 세게 나올 겁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월 주총을 반드시 하나하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주주하는 여력과 주주하는 성향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배우면 뭐 PBR 뭐 이렇게 많이 업사이드가 열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1순위 금융에서도 전 무조건 증권주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은행보단 저는 보험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우와. 은행이 쓸 돈은 많지만 사실 다른 나라의 피어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천장이 보이거든요. 네. 일본이 PBR 0.7,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험은 알리안츠가 PBR이 2배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장이 층고가 높은 곳은 오히려 좀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보험업종들을 좀 보시는 우리 것이 쪽에서도.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1시 넘었으니까 질문 하나 더 던져. 좋아요, 좋아요. 하세요, 네네.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예. 짜장면 좀 시켜주시고요 밖에 저기. 먹으면서 살까요? 네. 로스타일. 아니 이번 주 저기에요. 뭐요? 바로 이제 연휴 시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게 설 전에 혹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냐. 왜냐면은 그래도 월요일이 조금 반등하지 않았다면은 아, 네네. 패닉셀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조금 더 놔둬 볼까? 그냥 연휴 갔다 와서도 쭉 괜찮을 두고 것 가요? 같네. 네, 네. 뭐 이런 전략. 예. 근데
이번 연휴가 사실 엄청 길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3일 삼일. 정도밖에 네. 없어서 저는 과거 대비 조금 잦아들 거는 같고, 근데 만약에 연휴 때문에 반도체를 팔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들이긴 더 사야지, 해요. 더 네, 사야지. 네. 아니 삼성전자가 뭐 연휴 끝나고 HBM 신형 저기 납품한다 뭐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잠깐 돌지 아니, 않았어요? 물론 그게 있는데 그건 예정된 그런 얘기는 이벤트였어요. 맨날 나와. 그리고 맨날 원래 컨셉이 3월 HBM4 이제 네. 납품 9월 양산이었는데 음. 그래서 오히려 HBM은 저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음. 하이닉스 전자가 다 하고 네. 마이크론 안 하고 이런 뉴스가 주말 상간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저 그거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HBM 자체를 한이 많이는 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메모리가 메모리의 워낙에. 이익이 많은 것은 범용 메모리가 난리가 났기 그쵸, 때문인 그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그냥 메모리가 자체가 동나서 이 메모리를 중국에서도 사와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그 어쨌든 해지하는 방법이 있죠. 연휴 때 우리가 팔기 어려운 주식들이 바로 춘절 관련 주식들, 관광 춘절 관련. 네, 겹치거든요. 날짜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종목들로 해지를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거 사두고 이제 춘절 확 이게 오면은 단기적으로 그렇죠. 랠리를 춘절 숫자를 호텔. 확인할 텐데. 엔터, 네. 유통, 예. 카지노. 카지노. 네, 오. 근데 저는 땡기고 힙한 걸 사고. 좋아하니까 저는 카지노 별로 재미없고 어. 예, 호텔도 좋을 수 있지만 그냥 화장품이나 미용, 뷰티가 의료? 미용, 의료, 뷰티. 그다음에 땡기고 유통 뭐 이런 하고. 쪽이 훨씬 더 유통 저는 또. 업사이드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업사이드 캡이 없는 투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아, 지금 네. 다들 코스닥 투자,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내가 네. 접근하려고 했더니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좀 뭔가 거부감이 생기는 투자자분들은 네. 결국에는 코스닥 투자를 하고 싶어 예, 하시거든요. 지금 시점에서의 코스닥 투자 앞서서 잠깐 아이디어를 주시긴 했는데 네. 그쪽에서도 뭔가 업종별 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네. 일단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아마 전체 비중 한 40% 거의 다 바이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멘텀 자체는 쉽게 빠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4.2%를 한번 깼었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케빈 어쉬는 금리 인하론자입니다. QE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만 떨어져도 저는 뭐 나름 이제 유동성 종목들이 좀 좋을 네. 수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오토에보가 다시 9%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맞습니다. 로봇 때문이겠죠. 근데 로봇에는 또 배터리가 패키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업종에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비싸다. 엔솔은 안 비싸나요? 똑같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국민성장 펀드의 이제 민간 레이징이 6월입니다. 5월, 6월에 한다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전후가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캘린더하게는 저는 그 감사 보고서 직후, 그러니까 살아남은 상상 기업들? 폐지, 한정 거절, 의견 거절, 네. 나머지 종목들이 수급이 완전 제로가 되겠죠. 정지돼 있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 만약에 부양 정책을 넣으면 돈이 풀리니까. 그렇죠. 더 수급의 집중도가 시총 상위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캘린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장 폐지 되기 전에 강한 부양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네. 근데 3월에 이런 감사 보고서 시즌 직후에는 미뤘던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너무 좋다. 1시간 더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매주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하잖아요. 아, 예.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예, 다음 주에 다음 오늘 근데 주에도 진짜 집중도가 너무 높죠. 너무 좋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시 보기로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내용들이고요. 네.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 네. 얘기를 이혁진 사장님과 또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내일 오후 3시에 2월 10일이죠. 내일 오후 3시에 팝콘타워 2층 NH금융타워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보유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식을 대공개해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종목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오프라인이니까. 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 세미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는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은 링크 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링크 클릭하시고 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혁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연휴 감사합니다. 잘 쉬시고요. 네, 다음 네. 주에. 다음 주에 못 뵙네. 그래요. 저희가 뭐 그러네. 이게 계속 하는 건가요, 방송? 잠깐만. 집에 가고 싶어 하시죠. 아까 월요일 날 못 뵙잖아요. 아,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2주 뒤에 뵙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어차피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쵸. 방송을 못 아니, 합니다. 다음 주 예, 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좀 낑겨 예.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나오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스케줄을 예. 조정 한번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 이혁진 차장과 함께하는 아침에 투자 함께했고요. 여러분들 저희 붙여주세요. 이제 저희도 가도록 할게요. 오늘 5분이나 더 했네. 아우.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